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시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여론택배로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탑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하시고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선을 파헤치는 미국 배추도사 되겠습니다. 배종찬입니다. 네. 자, 소장님, 먼저 미 대선 지금 선거 결과 지금은 역전 거듭하다가 바이든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말 이렇게 피를 말리는 선거 개표 방송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투표일이 지나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2시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패하는 가능성이 짙은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연설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이 이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였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끝까지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미국 사회도 철저하게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선거 결과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후보가 조금 지금 이제 우세한 개표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직 넘버 정도를 기록하는 또는 약간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보기가 어려웠죠. 한 100여 년 전 이전에 아주 치열하게 이 법적 다툼을 했던 적이 있고 2000년에 이 엘고 부통령 후보와 아들 조지 부시 후보가 대결을 했던데도 결과적으로는 승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샤이 트럼프고 또 하나는 히든 바이든. 그 히든 바이든은 바로 우편 투표에 숨어 있었던 그런 선거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하필 그 연도 숫자가 다 0으로 다 떨어집니다 보니까 1900년, 2000년, 2020년.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이게 일종의 우리가 100년 주기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만큼, 미국이 아주 이 사회적 갈등이 높았을 때의 상황을 비춰주는 그런 또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 경우에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통령이던 엘고가 나오고 이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를 이어서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 치열한 대결 구도였는데 이 플로리다가 상당히 이 끝까지 이제 박진감을 주면서 이 엘고냐 아니면 아들 부시냐 이랬는데 실은 2000년을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플로리다가 어떤 주길래 이렇게 이번 선거까지도 경합주로 분류되고 치열할까 그만큼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쿠바나 베네수엘라로부터 온 히스패닉 계열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선거 때를 보면 결국 중요했던 것은 테네시주입니다. 사실은 이 엘고 이 부통령 후보가 자기 고향인 테네시를 이기지 못함으로써 막판에 몰렸고 결국 승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바이든 후보 쪽의 개표 결과가 펜실베이니아 쪽에서 빨리 조기에 우세한 결과로 나타나면 지금 펜실베이니아 상황은 이 트럼프 캠프에서 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빨리 좀 앞서는 결과를 보였더라면 자기 고향이거든요. 빨리 더 신속하게 승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 소장께서 배추도사께서는 은근히 바이든 쪽 응원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있는 그대로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반복된 질문이긴 한데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이게 좀 달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합주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이유는 샤이 트럼프를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분석기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숨어있는 샤이 트럼프가 특히 현장 투표도 6천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투표를 했으니까. 선거 당일날 이른바 샤이 트럼프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나왔고 그것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최대한 극복을 한다. 최대한 4년 전에 그 트라우마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숨어있는 사각지대가 또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이제 미국 주요 방송사들의 뭐 출구 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여론조사 이것도 다 대부분이 이제 정의하게 이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가다듬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또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아주 공격적인 유세를 했던 것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그만큼 병합주 위주로 광폭의 이 선거 캠페인을 벌였던 것도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이유도 됐고 이건 이제 미국 연방 수사 당국에서도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일종의 이 로봇에 의해서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될 것입니다. 투표하지 말라 이런 것도 민주당 투표자들이 막판에 더 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차후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상원 한 3분의 1 정도, 하원은 2년 임기에 전체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도 이 권력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다 차지할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은 대체적으로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그리고 하원도 민주당 의석수가 조금 더 빠지는 결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힘의 안배도 이 여론조사와는 다른 영향을 줬던 것으로, 좋을 것으로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1억 명 넘긴 사전투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가운데는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우편 투표인데 대체로 바이든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지금도 실제로 이게 지금 그러면 개표를 봤을 때도 그게 맞다, 그런 예상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스콘신하고 또 미시간의 경우에도 우편 투표가 후반부, 특히 이제 대도시 지역이 후반부에 개표되는 것이 이제 우편 투표도 있고 또 세대적으로 젊은 세대, 유색 인종이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그런 또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은 특히 이제 디트로이트고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뀐 것이 바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에 대한 비호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이긴 하지만, 우편 투표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이 바이든 후보에게는 막판 개표 결과 그래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미국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00년 이래 거의 정말 120년 만에 그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는데 중요한 기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봐서는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선거 전에 실시된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고 투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코로나19인데 원래는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대통령도 우리 선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때문에 투표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이런 것도 상당히 비등했기 때문에 다른 선거보다는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대표 막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동력도 인종차별 너무 심했다.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4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대형, 무대책 이것도 상당한 투표 기준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합주는 특히 어떤 변수가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으로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샤이 트럼프입니다. 샤이 트럼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던 이 현상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반까지도 앞서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는 역시 여론조사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지만 일종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 이런 게 나오면 침묵에 나선 이런 현상이죠. 본인의 의견이 다수가 아니고 이 TV 또 라디오 방송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고 나온다면은 여론조사에서 아주 솔직한 답을 못하는 이에 영향도 주었을 테고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우편 투표를 한 것도 결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하는 큰 이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우리 배추도사님 인터뷰 전에요. 그 미주 네. 한인 유권자인데 김동숙 대표 인터뷰를 하는데 김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특히 이제 그 네바다 쪽이 이번에 좀 속을 썩이고 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 근데 이제 특히 라스베가스 쪽은 이제 트럼프가 많이 이곳에 또 뭔가 지원을 해준 곳으로 그래서 이제 표시를 많이 잡았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네바다가 트럼프 쪽에 앞서가다가 지금 바이든 쪽으로 좀 다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바다가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펜실베이니아의 개표가 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트럼프 캠프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우편 투표 개표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AFP 기준으로는 집계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는데 네바다주가 6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바다주까지 6명을 확보하게 되면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매직 넘버가 이제 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걸 명분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를 명분으로 해서 소송 제기에 대한 이 타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네바다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라스베가스가 있기 때문에 평소 이제 연예인 성향도 다분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응, 또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이 경기 침체, 이것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우편 투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제 많았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펜실베이니아만 하더라도 선거 당일인 3일 소인이 지켜지면 6일까지 받겠다. 네. 심지어는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이 우편 투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선거는 당일날 해야지 무슨 소리냐. 사전 투표는 그 이전에 하는 것이고 그럼 본 선거일 이후에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우편 투표를 하고서도 현장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날. 이렇게 되면은 이중 투표가 되니까 우편 투표의 명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유리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좀 이 명분을 없애고 또 본인이 법적 소송으로 갈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뭐 사실 4년 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여론조사 기관 뭐 망신살 뻗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수정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른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방법도 동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 비율을 줄였다. 샤이 트럼프를 감안해서 이 트럼프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더 샘플을 추가하고 표본을 더 가중을 주는 처리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으로 가서 조금 이 현장의 동향이 어떤지를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빅데이터나 또 유튜브 같은 데에 여론도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계량 가능할지 측정 가능할지 수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외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다음 대선을 대비한 또는 총선 미국 의회 선거를 대비한 준비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 우리 쪽의 그 여론조사 방식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뭐 어느 게 더 낫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 이주민이나 또는 아주 성향적으로 조사 자체의 결과를 뒤틀어 놓을 만한 그런 요인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발언 또는 미국 사회에 지금 극단적으로 이분화되고 있는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 또 유색 인종의 투표 저학력 백인층도 이른바 러스트벨트 또는 썬벨트라고 하는 그 경우의 특징 또 미국은 간접선거제도거든요. 우리와 달리 한 표라도 더 이기면 한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런 이 독특한 선거제도인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많이 앞서 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숨어있는 유권자들을 파악하는 노력은 우리도 미국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홍보선의 주발 새 아침 계속해서 미 대선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가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네. 모든 분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253표 대 214표 정도거든요. 예. 지금 추세로 가면은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랑 아리조나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트럼프 후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 270대 268 정말 신승에 가까운 승리를 바이든이 거두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의 신승 쪽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하십니다. 자, 이제 아직 그 우편 투표 집계가 주마다 다 하신 방식이 달라서 그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상당한 혼란 지금 우려되죠. 예.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재검표 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논의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서 우편 투표 중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투표는 계속돼야 되고 이제 개표 과정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소송의 어떤 측면이 이제 제기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결과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결과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냐, 바이든의 정권 교체냐,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신승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한반도 정세,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선 그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친서 외교나 정상 간의 어떤 이제 친분에 근거한 외교를 이제 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보다 원칙의 입장에 근거해서 이제 실무 협상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의 이제 외교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이제 관찰했던 그런 북미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상 외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탑다운 방식의 장점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먼저 사실 이를테면 예측 못했던 전격적인 정상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풍경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좀 앞으로는 좀 그런 광경은 좀 목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 당선되면 당선 이후 직후에 어떤 북미 관계 관련해서 변화도 사실 그러면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겠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 내에서 이제 북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 관련 전문가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 안에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 측에서부터 기존에 이제 외교적인 방식까지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제 외교적 방식과 이제 억지, 북한 핵의 이제 발전의 억지 요 두 개의 요소로는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인내와는 약간 다르고요. 좀 더 이제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북한 간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아시아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의 이제 북미 관계를 이제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바이든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성공하면은 이 북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정말 신승을 또 거둔다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급박한 변화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여줬듯이 북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중동 문제나 여기에서 평화협정은 많이 언급을 했지만 북한 문제는 크게 언급을 안 했는데 그게 그만큼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과를 얻기 어려운 이제 대외 정치 의제였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로도 이제 그런 비핵화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외교정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정상 간 빅딜을 선호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인데 결국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바이든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네네. 그 북한이 이제 북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이제 또 관심을 뭐랄까요 끌기 위해서라도 그 ICBM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간의 그 선거가 너무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 사실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어떤 후보와 이제 향후 이제 협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좀 자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기까지 좀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런 ICBM이나 SL 도발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그런 삼중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성명으로 나왔잖아요. 예. 수해라고 하든지 코로나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내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ICBM이나 SLBM조차도 그러니까 발사 도발 같은 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위해서 또 오히려 또 거꾸로 이걸 발사할 가능성도 또 점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적 결속도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결속을 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예측도 이제 존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4년간 사실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예상 가능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남북 관계 진전에 어떻게 뭐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남북관계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급진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은 지금 대선 상황이지만 대선을 빼면 이 코로나19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당선 이후에 바이든도 당분간 그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그 대북 관계라든지 또 이제 남북한 관계에 관해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기는 당장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이후라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플러스 이제 경제 회복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대외 정책 전반이 사실 좀 후순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외 정책 중에서도 이제 북미 관계보다는 이제 미중 관계가 좀 더 이제 우선순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략이 마련된 다음에 이제 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은 좀 더 이제 걸려야만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방위비 뭐 증액 압박해 왔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게 좀 달라질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이제까지 방위비 협상의 이제 그런 행태와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물가 상승률에 이제 준하는 인상률 요 정도만 이제 5년 단위로 협상을 했었는데 1년 단위로 바꾸면서 이것을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제 자율성의 어떤 양보 요 정도의 이제 요인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으로 바뀌면 그런 것은 예전의 어떤 행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압박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이런 으름장도 났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국 감축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이제 지금 대선 전에 이제 유럽 전구에서의 이제 미군 주둔 문제가 많이 이제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든지 중동 지역이라고 하든지 많은 부분 미군들이 철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글로벌 포스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유럽 전구나 중동에서 이제 철군한 군인들이 이제 아태 지역으로 올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어떤 제조적 문제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든지 바이든지 간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좀 그 미중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중 간 계속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이든이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레토릭상으로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다가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레토리컬하게 이제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왔기 때문에 정권이 누구에게 가더라도 이제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양국 사이에 미중 사이에 뭐 무역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이게 또 감정적으로 또 이제 뭐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때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그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중 간의 어떤 디커플링이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합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만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핵심 부분 을 중심으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의존이 상당히 높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디커플링이라고 하든지 경쟁 부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무역을 보면은 이제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만약 당선되면은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어떤 중상주의적인 접근이나 정말 미국 우선주의적인 접근을 취하지는 않을 생각이 이제 정강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제 환경이 좀 더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수출이라고 하든지 어떤 무역 불확실성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를테면 그 화웨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부품을 뭐 쓰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뭐 결정을 해라. 뭐 어느 쪽에 설치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뭐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화해의 문제는 사실 사이버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바이든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무역 환경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끌고 온 그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4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대외정책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에서 마치고요.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플러스 뉴스위мен에 담는 시간입니다. 이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대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말고 미국 대선. 자, 지금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계속 보니까 앞에 제가 인터뷰 연결한 분들 다 정말 밤새도록 보신 분도 계시고
손에 땀을 쥔다. 다 이렇게 계시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CNN 자막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일바이터 일렉션이다.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주 조마조마하거나 뭐 두근두근한 어떤 이야기나 영화 이런 이야기를 원래는 표현하는 건데 그만큼 이번 대선이 끝까지 뭐 승리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TV로도 보시지만 유튜브로도 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또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이브를 직접 보면서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로는 밤이지만 또 거기에서는 한참 그 개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대선 미대선 얘기하고는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저희 자막을 보면 지금 안 나오네요. 매직 넘버가 우리 27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은 바이든 쪽이 좀 승기를 굳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64명 확보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전 코너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쪽에서 이쪽도 보니까 지금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이 네바다주만 확보하면 매직 넘버라고 말하는 270명을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바다주가 좀 6명이 선거인단 예정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직 뭐 최대 경합주 중인 하나인 펜실바니아주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270을 확보를 하게 되면 네바다주만 확보를 하게 되면 펜실베니아주 결과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승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펜실베니아가 지금 원래 바이든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편 투표 집계를 다 해야 최종 결과를 확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펜실베니아를 트럼프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요. 아까 7시 좀 넘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86% 개표 상황을 봤을 때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49.3%고요. 트럼프가 48.7%입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쪽에 지금 계속 표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은 바이든이 이제 6명을 더 추가를 해서 매직 넘버 270명 확보해서 그러면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우리 시각으로는 6시, 새벽 6시 좀 넘어서 긴급 또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아,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링컨 얘기를 인용했다. 그거 저 아닙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전통이 미국에는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는 국민이 통치한 나라다. 그래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을 한다. 이러면서 물론 본인이 승리 선언을 하러 나온 거는 아니다. 아니죠. 하지만 내용은 거의 승리 선언에 가까웠어요. 근데 개표가 끝나면은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또 유세를 했지만 된다면 미국 대통령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의 승기를 거의 굳혔다.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지지자들 앞에서 했는데요. 끝까지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결과도 그렇고 흘러가는 추세도 그렇고 일단은 바이든 쪽으로 좀 승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고 한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이 되면은 지금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는 미국을 이제 치유하는 것. 특히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실패할 경우에는 폭동 사태가 우려된다. 심지어는 내전이란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폭력 사태 같은 것도 좀 있었다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크게 들어온 소식은 폭력 사태까지는 아니고.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이번 대선은 투표
전부터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았고 투표 후에도 혹시 뭐 불복이라던가 아니면 치열한 경합을 두고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무장 시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또 그런 언론 보도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선 직전에는 미국에서는 뭐 총알값이 3배가 뛰었다. 뭐 총기가 많이 팔렸어요. 네네 실제로. 많이 팔리면서 사재기가 뭐 일어나면서 재고가 바닥이 났다. 뭐 이런 뉴스가 줄을 이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특이사항은 없었고 당일날 대선 당일날 그 서부 네바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한 건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요? 또 용의자는 경찰에 사살이 됐는데 아직 이게 대선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투표소에서도 총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남성이 뭐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선거구호가 적힌 모자 또 전투화 차림에 총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휴대를 한 채 투표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의문의 전화가 미국 전역에서 있어서 뭐 수천 명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투표하지 마라. 네네 의문의 전화가 이렇게 합성된 여성 목소리로 컴퓨터 보이스로 집에 있어야 할 때다. 안전하게 집에 있어라. 이런 녹음된 메시지가 퍼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 메시지에는 뭐 선거를 관련된 이야기나 뭐 투표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FBI가 미국 연방수사국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지금 크게 그 언급할 만한 큰 뭐 폭력 사태는 없었고 이런 뭐 소소한 것들만 있었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명 숨진 상황은 이거는 뭐 대선 투표가 지금 당장 연관성은 확인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하면 자, 취임이 왜 2,000번 넘게 가짜뉴스라는 말을 SNS에 썼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짜뉴스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그 투표 있기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접 말했다고는 안 하지만은 뭐 그냥 조금만 그 당일 투표에서 개표 결과 나타나면은 바로 승리 선언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제 했죠. 그걸 한 걸로 봐야 되나요? 거의 뭐 승리 선언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했고 SNS 상에서도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고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바로 트위터로부터 제재를 받았죠. 우리가 크게 이겼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트윗을 노골적으로 올렸는데 트위터는 곧바로 이렇게 보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해당 트윗을 일단 일종의 가림 처리를 했어요. 선거에 뭔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서 가림 처리를 했는데 페이스북도 대통령의 같은 글에 최종 결과는 초기 투표 집계와는 다를 수 있다. 아직은 당선 후보가 없다. 이런 내용의 주의 표시를 붙여서 내보냈거든요.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전에 그 트윗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성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기에 뭐 대책을 세워서 뭐 그런 거 안 싣는 것으로 아니면 뭐 가리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페이북은 원래 안 했다가 이번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같이 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선 직전에 워낙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승리 선언을 어느 쪽이든 섣부르게 하는 거를 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임의를 밝혀놨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트위터 계정으로 승리를 선언하려면 최소한 2개 언론사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독립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고 페이스북은 로이터 통신이나 AP통신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언론사잖아요. 이런 데서 대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승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 이런 표시를 부착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죠. 워낙 SNS 뭐 광으로 표현할 만큼 SNS를 즐기고 주요한 내용들을 트윗을 통해서 많이 알려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것이 아닐까. 사실 지난 4년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뭐 바다 건너 저희 한국의 기자들도 대통령의 트윗을 정말 열심히 봐야만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니까 아직까지는요, 뭐, 투표, 개표하는 거 관련해서는 뭐 큰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 그 펜실베니아주, 그 바이든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또 가짜뉴스가 나와서 또
몸살 앓았다면서요? 네, 펜실베니아주에서 부정투표가 의심된다. 이런 유언비어가 SNS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대부분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표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막 공유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시태그로 표 도난을 막아라. 스탑 더 스틸이라고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그 뉴스를 또 계속 퍼날랐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나오게 되었냐 하면 펜실베니아주 이리 카운티 투표소에서 내가 근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대통령을 찍은 표 한 100여 장이 이미 폐기가 됐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는 파란색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상징이 파란색인데 민주당이 펜실베니아를 차지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글을 올려 이 내용이 많이 퍼지게 된 건데 정작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이 사람은 우리 카운티의 유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더욱 선거 관리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해당 트윗이나 이런 관련된 글들은 많이 유포가 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고요. 또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보수 매체도 필라델피아 투표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하는 간판이 여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오보를 했는데 또 이것도 내용이 1만 건 이상 또 공유가 트위터에 되면서 또 일종의 가짜 뉴스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 법원 쪽에서 드라이브스루 사전 투표 인정했다 얘기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드라이브스루 투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좀 여기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투표 제도예요. 이게 사전 투표에서도 텍사스주, 유타주 이런 데서 드라이브스루가 진행이 됐고 어제 미국 대선 현지 당일에도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 텍사스 선거법에 이게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연방 지방 법원이 이거는 사전 투표는 적법하다. 그래서 공화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석 YTN 기자였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못 나왔고요. 그래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웬만하면 제가 직접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좀 불성실하다 싶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일이 조금 많습니다. 스포츠 기자들한테 제일 바쁜 계절인데 야구, 축구가 챔피언 가리고 또 농구, 배구가 다 개막한 때라서 일손이 좀 빠듯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충북의 진천 선수촌 가고 있어서 회사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이요? 네. 충북 진천 가신 김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다른 조언 하나 드리려다가 일단 청취자분들 혹시 운전하시면서요. 이를테면은 운전하면서 방송하는 건가 이게 불안해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스포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촬영기자 오디오맨에 운전기사님까지 4명이 한 세트로 가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걱정 마십시오. 통화 음질은 괜찮네요?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자, 조 기자, 지금 진천 선수촌 구체적으로 뭐가 있길래 거기 가셨습니까? 네, 선수촌 오늘 무려 8개월 만에 문을 엽니다. 저도 스포츠 기자 꽤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촌이 문을 닫는 거 정말 초유의 일이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죠. 지난 3월 말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을 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졌고 선수들 몸도 마음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고 또 선수촌 시설 방역이나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또 감염 위험성도 좀 우려가 됐잖아요.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도 못했던 선수들 좀 재충전하고 와라 해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수촌 문을 닫았던 건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면서 무려 8달 만에 문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8달 만에요?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좀 낮춰지면서 좀 숨통이 트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숨통이 트여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한 번에 우르르 막 받을 수는 없고요. 오늘은 먼저 6개 종목 120명만 우선 들어옵니다. 단계적으로 들어온다? 네, 그렇죠. 기계체조와 복싱, 역도와 사이클, 수영과 사격 이렇게 선수촌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목이 우선적으로 입촌하게 됐고요. 코로나 추이와 훈련 상황 등을 감안해서 250명 정도 선에서 유지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재입촌 첫 종목이 기계체조로 10시 반에 들어가는데 신치용 선수촌장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 환영 인사까지 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스케치 촬영하셔야겠네요. 보니까. 그럼요. 네네. 네. 자, 도쿄 올림픽도 잘 미뤄지고 그 선수들이 싱숭생숭할 텐데 취재 거기서 잘 하시고요. 네. 제가 그리고 진천에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붕어찜집인데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요번 주에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선수단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 취재 잘 하시고요. 네. 자, 이제 가을 야구 아니고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야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야구 어제 두산하고 LG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한마디로 두산이 압도했다. 더 정확히는 선발 투수 플렉센이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선발 플렉센 포스트 시즌 어제 데뷔전이었는데 6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아웃카운트 18개 중에 11개가 삼진인 거죠. 직구 최고 시속이 155km를 찍었고 150km 넘는 공을 잇따라 꽂다가 또 느닷없이 낙차 큰 커브와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LG 타자들의 타이밍 또 혼줄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LG 4번 타자 라모스를 상대로 1회와 4회, 6회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압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드 좋았고요. 타석도 좋았습니다. 1회 페르난데스가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오재원이 4회 2루타를 쳤습니다. 홈런인 줄 알고 배트까지 던졌어요. 이른바 빠던까지 기세 좋게 하면서 또 분위기 몰이했고요. 6회에도 적시타로 또 오재원 선수가 한 점씩 보태면서 두산이 4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잠실구장에 11,600명 만원 관중이 찾았는데 추위도 있고 야구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네, 자 추위 있고 야구의 즐거움 만끽 한 거였습니다. 자, 두산 오늘 한승 1승 더 챙기면 플레이오프 진출이죠? 네. 오늘은 플렉센에 이어 더 강력한 선발 20승 투수 알칸타라가 나옵니다. 2경기 만에 시리즈 끝내겠다는 건데요. 기복 없이 올 시즌 20승 2패 기록했고 다승과 승률 모두 타이틀을 차지한 두산의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LG는 오늘 지면 끝이죠. 뒤를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당초 3차전 선발로 예상됐던 외국인 투수 윌슨을 오늘 냅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하던 시즌 막판에 오른쪽 팔꿈치 이상으로 전력에서 빠졌던 선수고요. 지난달 31일 2군 연습 경기에 등판했고 9위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KBO 리그 최고 연봉 160만 달러 선수의 이름값을 할지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천으로 이동하는 달려가는 중에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홍보설의 출발새 아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